빗줄기가 굵어지며 밤하늘을 갈랐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부터 으르렁거리며 다가왔고 번개는 짧은 섬광으로 세상을 비췄다. 강소라. 12살 소녀는 창밖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비에 젖은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고 빗물은 창문을 타고 미끄러져 내렸다. 소라의 작은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2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후로 그녀의 세상은 늘 회색빛이었다. 아버지는 경찰견 부대 소속의 뛰어난 형사였고 언제나 정의를 외치던 분이셨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단순 사고로 종결했지만 소라의 마음속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의문이 남아있었다. 소라는 또래 아이들처럼 활발하지 못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에게는 남들이 이해하기 힘든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동물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능력. 특히 개의 감정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했다. 개의 눈을 보면 그들의 슬픔, 두려움, 심지어는 기쁨까지도 고스란히 느껴졌다. 이 능력은 솔에게 종종 부담으로 다가왔다. 세상의 모든 슬픈 개들이 그녀에게 말을 거는 듯 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소라가 개와 가까이 지내는 것을 꺼려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모든 것에 예민해져 있었고 작은 변화에도 불안해하셨다. 그날 밤도 예외는 아니었다. 소라는 침대에 엎드려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심장이 답답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빗소리가 꼭 자신의 울음소리 같았다. 그때였다. 빗소리를 뚫고 희미한 낑낑거림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지고 절박해졌다. 소라는 고개를 들었다. 창문 밖이었다. 조심스럽게 창가로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거대한 그림자, 개였다. 그것도 보통 개가 아니었다. 덩치 큰 shepherd, 궁견이나 경찰견에서 볼 법한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개는 지금 고통스럽게 몸을 떨고 있었다. 왼쪽 다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소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개는 고통스러운 듯 신음하며 소라의 창문을 올려다봤다. 그 눈은 호박색이었다. 어둠 속에서도 강렬하게 빛나는 호박색 눈. 그 눈동자는 절박함,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움을 청하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마치 인간처럼 애원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소라는 숨을 멈췄다. 개가 그녀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소리가 아닌 온몸으로, 눈빛으로. 도와줘, 제발. 나 좀 도와줘. 소라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개는 위험에 처해 있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무언가에 쫓기고 있었다. 망설였다. 어머니가 알면 큰일 날 텐데. 아버지를 잃은 후 어머니는 소라가 작은 위험에도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셨다. 하지만 그 개의 눈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강렬하고 절박해서 마치 소라의 영혼을 붙잡고 흔드는 것 같았다. 결심했다. 소라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몸을 휘감았다. 개는 소라를 보자 다시 한번 낑낑거렸다. 그 소리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다. 소라는 조심스럽게 개에게 다가갔다.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개는 대답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개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다. 소라는 개의 다친 다리를 살폈다. 깊은 상처였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상처를 입힌 것 같았다. 그녀의 눈에 불안감이 스쳤다. 하지만 더 큰 걱정은 걔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들어와. 내가 치료해 줄게. 소라는 걔를 집 안으로 안내하려 했다. 하지만 걔는 들어오지 못하고 망설였다. 덩치 큰 걔에게는 작은 움직임조차도 고통스러워 보였다. 소라는 걔를 부축했다. 걔는 놀랍도록 온순하게 그녀의 부축을 받아들였다. 젖은 몸을 이끌고 겨우 현관 안으로 들어섰다. 녀석의 털에서는 흙냄새와 비릿한 피냄새가 났다. 소라는 조용히 욕실로 향했다. 걔는 절뚝거리며 그녀를 따랐다. 욕실에 도착하자 걔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소라는 수건을 가져와 걔의 몸을 닦아주기 시작했다. 피가 묻은 털을 조심스럽게 닦아내자 상처가 더욱 또렷이 드러났다. 소라는 구급상자를 찾아 소독약과 붕대를 가져왔다. 조금 아플 거야.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걔는 고통스러운 듯 끙소리를 냈지만 소라가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는 동안 묵묵히 참아냈다. 그 인내심에 소라는 놀랐다. 이 개는 분명 평범한 개가 아니었다. 붕대를 다 감고 나자 걔는 소라의 손을 핥았다. 그 행동에 소라는 마음이 놓였다. 그때였다. 개의 목줄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나왔다. 낡고 다른 가죽 목줄이었다. 목줄 안쪽에는 작은 주머니 같은 것이 달려 있었는데 뜯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얇은 금속 조각과 작은 USB 드라이브가 굴러나왔다. 소라는 호기심에 USB를 집어들었다. 평범한 USB처럼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걔는 USB를 보자마자 격렬하게 반응했다. 낑낑거리며 소라의 손에 있는 USB를 긁으려 했다. 그 행동은 마치 이걸 봐, 이걸 알아내야 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소라는 걔의 행동에 의아함을 느꼈다. 걔가 USB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 혹시 여기에 무언가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는 걸까? 그녀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다. 걔는 안심한 듯 조용해졌다. 소라는 걔를 끌고 자신의 방으로 갔다. 침대 아래에 공간이 있었다. 그곳이라면 어머니에게 들키지 않고 걔를 숨길 수 있을 터였다. 걔는 놀랍게도 소라의 말을 알아듣는 듯 자연스럽게 침대 아래로 기어들어갔다. 이제 여기서 쉬어. 아침에 다시 올게. 소라는 이불로 침대 아래를 가렸다. 걔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제야 소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 개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왜 이렇게 닫혀 있었을까? 그리고 USB는 무엇일까? 하얀 병원 복도는 언제나처럼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복도 한편에 작은 의자에 웅크리고 앉은 혜은의 부모 김민준과 이소연은 앙상하게 마른 손을 꼭 잡은 채 초점 없는 눈으로 병실 문을 응시했다. 8살 혜은은 그 문 너머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었다. 희귀병이었다. 원인도 치료법도 알 수 없는 미지의 병이 사랑스러운 그들의 딸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로 집안을 가득 채웠던 혜우는 이제 창백한 얼굴과 가녀린 숨소리만이 남은 작은 천사가 되어 침대에 누워 있었다. 민주는 아내의 손을 더욱 꽉 쥐었다. 그의 눈에는 붉게 충혈된 핏줄이 선명했다. 지난 몇 달간 그들은 세상의 모든 병원을 찾아다녔고 모든 의사에게 매달렸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다. 아버지는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강해야 한다고 믿었지만 지금 그는 한없이 나약하고 무기력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딸을 살리고 싶었지만
그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여보, 혜은이가 정말 이대로. 소연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옥죄었다. 그녀는 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활짝 웃는 얼굴, 총명한 눈빛, 그리고 그녀를 향해 달려와 품에 안기던 작은 몸. 그 모든 기억이 그녀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들의 발치에는 검은 털의 커다란 shepherd견 결이가 웅크리고 있었다. 결이는 묵묵히 혜은의 병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슬펐다. 마치 혜은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듯했다. 결이는 한때 K9 특수부대에서 훈련받던 경찰견이었다. 뛰어난 지능과 충성심으로 촉망받는 존재였지만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부대에서 제외되었다. 그 실수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다만 결이는 그 이후로 사람에 대한 깊은 불신과 두려움을 안고 살았다. 하지만 혜우는 달랐다. 3년 전 민준이 유기견 보호소에서 결이를 데려왔을 때 결이는 구석에 웅크려 누구의 접근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때 혜은이 다가갔다. 작은 손으로 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두려움에 떨던 결이의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결이, 안녕, 나는 혜은이야. 너는 외롭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줄게. 그 작은 목소리, 그 따뜻한 손길이 결이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다. 결이는 혜은에게서 처음으로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뢰를 느꼈다. 혜은은 결이의 세상 전부가 되었다. 결이에게 혜은은 단순한 주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결이의 존재 이유였고 세상의 빛이었다. 결이는 이제 혜은의 병실 문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밤낮으로 그곳을 지켰고 혜은의 희미한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결이의 크고 검은 눈에는 혜은을 향한 애틋한 사랑과 함께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과 절망감이 가득했다. 그는 이 작은 천사가 고통받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갈망이 샘솟았다. 혜은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그때 병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담당 의사의 지친 얼굴이 보였다. 그의 표정은 그 어떤 말보다도 절망적이었다. 민준과 소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낮고 침통했다. 혜은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은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민준과 소연을 짓눌렀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소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민준의 품에 쓰러졌다. 민준은 아내를 안은 채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주체할 수 없었다. 하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싶었지만 그의 손은 힘없이 떨렸다. 그는 울부짖었다. 소리 없는 비명이 그의 목구멍을 틀어막았다. 결이는 의사의 말을 이해하는 듯했다.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렸고 눈에서는 투명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혜은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을, 그녀가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직감했다. 결이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것은 공포와 절망, 그리고 사랑하는 존재를 잃고 싶지 않은 간절한 외침이었다. 그의 심장에서는 뜨거운 피가 솟구쳤다. 그는 혜은을 잃을 수 없었다. 그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민주는 힘없이 병실로 들어섰다. 혜은은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작은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민주는 혜은의 손을 잡았다. 혜은아, 아빠 왔어. 아빠 목소리 들려. 그의 목소리는 애원하듯 떨렸다. 혜은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었지만
민준의 얼굴을 향해 미약하게 움직였다. 아빠, 결이 보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는 나무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처럼 작았다. 결이는 혜운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침대 옆으로 달려갔다. 그는 침대 발치에 엎드려 혜운의 작은 손에 코를 비볐다. 혜운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그녀의 손은 힘없이 떨어졌다. 결이는 혜운의 손을 핥았다. 그의 혀에서 느껴지는 축축한 온기가 혜운의 차가운 손에 전해졌다. 그 순간 결이의 심장 속에서 억눌렸던 어떤 힘이 폭발하는 듯했다. 그는 혜운의 작은 몸을 보호하려는 듯 침대 위로 앞발을 올렸다. 그리고는 혜운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볐다. 그의 몸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듯했다. 그는 혜운의 몸에 자신의 모든 온기를 전해주려는 듯했다. 민주는 결이의 행동에 놀랐지만 이내 그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결이는 혜운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듯 그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려 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결의가 엿보였다. 마치 자신이 혜운을 지켜낼 것이라는 맹세라도 하는 듯했다. 의료진은 혜운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다시 병실로 들어왔다. 그들은 결의가 혜운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보고 우려의 눈빛을 보냈다. 보호자분, 죄송하지만 걔는 나가주셔야 합니다.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안 돼요. 결의는 혜운이에게 중요한 존재예요. 소연이 흐느끼며 말했다.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다. 결의는 혜운이에게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잠시만 더 함께 있게 해주세요. 의료진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도 결의가 혜운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혜운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 감염은 치명적일 수 있었다. 그날 밤 혜운은 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호흡은 더욱 미약해졌고 생명의 불꽃은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웠다. 민준과 소연은 혜운의 침대 곁을 지키며 밤을 지새웠다. 결의는 침대 발치에 엎드려 혜운의 손을 자신의 머리 위에 얹었다. 그의 따뜻한 숨결이 혜운의 작은 손등에 와닿았다. 고요한 병실 안에서 결의는 알 수 없는 꿈을 꾸는 듯했다.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렸고 낮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의 꿈속에는 낯선 풍경이 펼쳐졌다. 어둡고 축축한 동굴, 그리고 그 속에서 빛을 발하는 신비로운 식물, 그리고 그 식물 옆에는 희미한 형체가 서 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처럼 결의의 의식 속을 헤집었다. 결의는 꿈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다. 결의, 너의 힘을 사용해 너의 운명을 거부하지 마. 그 목소리는 낮고 깊었지만 알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결의는 그 목소리의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심장 속에서는 끓어오르는 뜨거운 에너지가 느껴졌다. 그는 혜운을 살려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에게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어둠 속에서 결의의 눈빛은 더욱 깊고 신비로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혜운의 작은 심장은 위태롭게 뛰고 있었다. 병실의 차가운 공기는 그녀의 희미한 숨결마저 삼켜버릴 듯했다. 모니터의 그래프는 불안정하게 요동쳤고 그 그래프 하나하나가 민준과 소연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와 같았다.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다. 의료진의 침통한 표정은 혜운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음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절망은 이제 그들의 그림자가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했다. 민준은 혜운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미 혜운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체념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무릎 꿇은 채 혜운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혜운아, 아빠가 미안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의 목소리는 찢어지는 듯했다.
소연은 딸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핏기 없는 얼굴을 혜운의 손에 비볐다. 그녀의 눈물은 마를 줄 몰랐다. 결이는 혜운의 침대 옆에 웅크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혜운의 희미한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심장 속에서는 알 수 없는 격렬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공포, 슬픔, 그리고 사랑하는 존재를 잃고 싶지 않은 강렬한 갈망. 그는 낑낑거렸다. 그 소리는 단순한 개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절규이자 혜운을 살려내고 싶은 간절한 외침이었다. 갑자기 결이가 격렬하게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그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혜운의 보물 상자였다. 그 안에는 혜운의 어릴 적 사진, 작은 인형, 그리고 그녀가 직접 만든 삐뚤빼뚤한 종이약들이 담겨 있었다. 결이는 상자를 향해 짖고 앞발로 상자를 긁어대며 격렬하게 반응했다. 그의 눈빛은 뭔가에 홀린 듯 광기로 가득했다. 결이 왜 그래 진정해. 민준이 결이를 제지하려 했지만 결이는 민준의 손길을 뿌리치고 더욱 거칠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소연은 결이의 이상 행동에 불안감을 느꼈다. 여보, 결이가 왜 저러지 혜운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건가 봐. 그러나 민준은 결이의 눈빛에서 단순한 슬픔 이상의 것을 보았다. 그것은 마치 저 안에 뭔가가 있어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혜운의 소중한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아래 낡고 빛바랜 작은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오래된 가죽 표지에 알 수 없는 문양이 새겨진 책이었다. 민주는 책을 들어 올렸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고소의 향기가 풍겨왔다. 결이는 책을 보자마자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다. 그는 책을 향해 짖으며 민준의 손에서 책을 뺏으려는 듯 몸부림쳤다. 그의 행동은 마치 이 책이 혜운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말하는 듯했다. 민준은 결이의 눈빛에서 어떤 간절함을 읽었다. 그는 책을 펼쳤다. 낡고 바랜 종이 위에는 송글씨로 빼곡하게 글씨가 쓰여 있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 즉 혜운의 할머니가 남긴 일기였다. 엄마의 일기장이야. 민준은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어머니는 민준이 어릴 적 돌아가셨고 그녀에 대한 기억은 민준에게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유품 중에서 이런 일기장을 본 적이 없었다. 어쩌면 혜운이 우연히 발견해서 보물 상자에 넣어둔 것일지도 모른다. 일기장에는 그의 어머니가 젊은 시절 겪었던 기이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특히 한 부분은 민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어머니가 심각한 병에 걸려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우연히 만난 한 노인으로부터 생명의 샘과 영혼을 치유하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이었다. 노인은 그 나무의 잎사귀가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그 노인의 말을 따라 외딴 산속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신비로운 나무와 조우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나무의 잎사귀로 인해 병이 나았다고 기록하고 있었다. 민주는 믿을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전설이나 동화 속 이야기 같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계속해서 글씨를 쫓았다. 어머니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그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영혼을 지키는 존재이자 생명의 기운을 품고 있는 신비로운 존재였다. 그리고 그 나무를 지키는 존재가 있었다. 개처럼 보였지만 평범한 개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는 지혜와 고통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이 대목에서 결이가 다시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그는 일기장 속 개처럼 보였지만 평범한 개가 아니었다는 구절을
민준이 읽자마자 더욱 광분했다. 마치 자신이 그 기회라고 말하는 듯 했다. 민준은 결의의 행동에서 소름 끼치는 직감을 느꼈다. 설마 결의가 그 전설 속 영혼을 지키는 존재와 관련이 있는 걸까? 그 순간 혜운이 침대 위에서 미세하게 몸을 떨었다. 그녀의 입술 사이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숲, 꽃, 결이, 혜운은 꿈결처럼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화로웠다. 마치 어떤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는 듯했다. 민주는 혜운의 말을 놓치지 않았다. 숲과 꽃, 그리고 결이, 어머니의 일기장 속 이야기와 혜운의 꿈이 묘하게 겹쳐졌다. 그는 결의를 바라보았다. 결의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어떤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마치 어서 가자고 재촉하는 듯했다. 민주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여보,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소연은 민준의 옆에서 일기장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충격과 함께 혼란스러움으로 가득했다. 이 비과학적인 이야기가 그녀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믿을 수 없지만 결의의 행동과 혜운이의 꿈이 이걸 가리키고 있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어. 민주는 결의의 참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다. 그것은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게 해줄 유일한 희망이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낯선 노파가 들어섰다. 그녀는 주름진 얼굴에 깊은 눈매를 가졌고 흰 머리카락은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그녀는 의료진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성큼성큼 혜운의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이 아이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노파의 목소리는 낮고 쉰 듯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혜운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차가웠던 혜운의 이마에서 미약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민준과 소연은 노파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랐지만 그녀의 말과 행동에서 묘한 신뢰감을 느꼈다. 누구시죠?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파는 혜운의 이마에서 손을 떼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민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나는 이 아이를 지켜온 자이자 너희 어머니를 도왔던 자다. 그녀는 민준의 어머니 일기장을 흘끗 보더니 말했다. 그 일기장 속 이야기는 모두 진실이다. 저 개는 평범한 개가 아니야. 그는 영혼을 지키는 자들의 후손이다. 이 아이의 운명은 저 개에게 달려있다. 결의는 노파를 보자마자 조용해졌다. 그는 노파의 발치에 엎드려 경의를 표하는 듯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모습이었다. 민준과 소연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다. 이 아이의 병은 약으로는 고칠 수 없어. 오직 영혼의 치유만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치유는 저 개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노파는 결의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의 몸속에는 신비로운 생명의 기운이 흐르고 있어. 그 기운이 이 아이를 다시 살려낼 것이다. 민준과 소연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성을 넘어서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었다. 혜운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기적이라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엇이든 할게요. 제발 혜운이를 살려주세요. 노파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와 함께 떠나라. 영혼을 치유하는 나무가 있는 곳으로. 그곳에서 너희는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길은 험난하고 위험할 것이다. 너희의 믿음과 용기가 시험받게 될 것이다. 민주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가겠습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소연도 남편의 결단에 따랐다. 그녀는 혜운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고통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혜운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희미하게 미소 짓는 듯한 혜운의 표정은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다. 노파는 그들에게 낡은 지도를 건네주었다. 오래된 양피지 지도에는 알 수 없는 문양과 함께 희미한 길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지도의 끝에는 영혼의 숲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곳으로 가라. 결의가 너희를 이끌 것이다. 노파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더니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민준과 소연은 노파의 말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혜운의 생명이 위독했고 그들에게는 오직 이 모험만이 남겨져 있었다. 그들은 혜운의 희미한 숨결을 지켜보며 결의를 다졌다. 그리고 결의를 바라보았다. 결의의 눈에는 이제 슬픔 대신 강렬한 결의와 사명감이 가득했다. 그는 마치 혜운을 살려낼 방법을 알고 있다는 듯 민준과 소연을 재촉하는 듯 했다. 이제 그들은 알 수 없는 미지의 여정을 떠나야 했다. 혜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희망을 품고서 어둠이 짙게 깔린 병실, 혜운의 희미한 숨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민준과 소연은 노파가 건넨 낡은 지도를 펴놓고 밤새도록 연구했다. 지도는 단순한 지도가 아니었다. 알 수 없는 상형 문자와 기호들이 가득했고 희미하게 그려진 길들은 마치 꿈속의 미로 같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세계로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여보, 정말 이대로 떠나는 게 맞을까? 소연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다. 그녀는 지도를 보며 주저했다.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듯한 상황이었다. 딸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지만 그녀는 동시에 이 모든 것이 비이성적인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민주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혜운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어떤 길이든 갈 거야.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혜운의 창백한 얼굴을 떠올렸다. 그 작은 생명이 점차 사그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결의는 침대 발치에 웅크린 채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민준과 소연을 향한 깊은 신뢰와 함께 어서 떠나자고 재촉하는 듯했다. 그는 혜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자신에게 있음을 아는 듯했다. 결국 민준과 소연은 병원에 혜운을 맡기고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담당 의사에게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보호자분들, 저희는 의료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이제 혜운이에게는 편안함을 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더 이상의 시도는 오히려 아이에게 고통만 줄 뿐입니다. 의사는 그들의 비이성적인 믿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민주는 더 이상 의사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그에게는 오직 혜운을 살려야 한다는 강렬한 염원만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혜운의 이마에 마지막으로 입을 맞췄다. 혜운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녀의 입계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마치 그들의 결정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듯했다. 새벽녘, 민준과 소연은 결의와 함께 병원을 나섰다. 도시의 불빛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들의 얼굴을 스쳤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 속에는 혜운을 살리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결의는 앞장서서 걸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망설임 없었고 마치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듯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지도의 첫 번째 지점이었다. 도시 외곽의 오래된 수목원이었다.
이곳은 민준의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자주 찾던 곳이었다. 수목원은 아직 문을 열기 전이라 한산했다. 낡은 철문은 녹슬어 있었고 이른 아침의 안개가 수목원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결이는 철문 앞에서 멈춰 서서 민준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곳이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듯했다. 민준은 철문을 밀고 수목원 안으로 들어섰다. 빽빽하게 우거진 나무들과 잘 가꿔진 꽃밭이 그들을 맞았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도 묘한 고요함과 신비로움이 감돌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다. 결이는 훈련받은 경찰견처럼 민준과 소연의 앞을 걸었다. 그는 지도에 표시된 경로를 정확히 따르는 듯했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고 그의 후각은 미세한 냄새까지도 놓치지 않는 듯했다. 그는 마치 이전에 이곳에 와본 적이 있는 것처럼 익숙하게 길을 찾아 나섰다. 민준과 소연은 결이의 뒤를 묵묵히 따랐다. 그들은 결이의 비범한 능력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는 분명 평범한 개가 아니었다. 수목원 깊숙한 곳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비석이 나타났다. 이끼가 낀 비석에는 민준의 어머니의 이름과 함께 알 수 없는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비석 아래에는 작은 낡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나침반과 함께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민준 어머니가 결이와 똑같이 생긴 검은 셰퍼드견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준은 사진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결이와 똑같은 개라고 설마. 결이의 전생,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여보, 이게 결이랑 너무 똑같잖아. 소연도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사진 속 개와 옆에 서 있는 결이를 번갈아 보았다. 두 개는 마치 거울을 보는 듯이 똑같았다. 강민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의 어머니 일기장에 적혀 있던 개처럼 보였지만 평범한 개가 아니었다는 구절과 노파의 말이 떠올랐다. 결이가 어머니를 도왔던 그 전설 속 개의 후손이라는 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직감이 들었다. 아니, 어쩌면 결이 자신이 그 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결이는 사진 속 개를 보더니 낮게 낑낑거렸다. 그리고는 민준의 발치에 엎드려 자신의 목걸이를 코로 툭 밀었다. 민준은 결이의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낡은 가죽 목걸이에는 작고 희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문양은 어머니의 일기장 속 영혼을 지키는 존재를 묘사한 그림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게 설마.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만졌다. 그는 결이가 과거의 어떤 비밀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확신했다. 그의 심장 속에서는 알 수 없는 용기와 함께 새로운 희망이 샘솟았다. 그들은 나침반을 들고 다시 길을 나섰다. 나침반의 바늘은 특정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고 결이는 그 방향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수목권 깊숙한 곳,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작은 오솔길이 나타났다. 오솔길은 숲속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듯했다. 민준과 소연은 결이의 뒤를 따랐다. 오솔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가자 숲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나무들은 더욱 울창해졌고 햇빛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한 숲이었다. 공기는 차가웠고 묘한 습기와 함께 흙냄새가 진동했다. 마치 미지의 세계로 들어서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때 갑자기 숲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민준과 소연은 긴장했다. 그들은 자신들 외에 아무도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그림자는 빠르게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것은 한 남자의 형체였다.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얼굴을 가린 남자였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손에는 정체불명의 물건을 들고 있었다.
멈춰라.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그는 민준과 소연을 향해 물건을 겨눴다. 그것은 카메라 같기도 하고 어떤 측정 장치 같기도 했다. 너희들은 이곳에 올 자격이 없다. 민준은 소연을 뒤로 숨겼다. 당신은 누구죠? 여긴 왜 온 겁니까? 남자는 비웃듯이 말했다. 나는 이 숲의 수호자다. 그리고 너희는 이 숲의 비밀을 침범하려는 자들이다. 그 지도를 당장 내놔라. 그의 목소리에는 탐욕과 함께 알 수 없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결이가 남자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빛은 경고와 함께 분노로 타올랐다. 그는 남자를 향해 달려들 기세였다. 감히 그 개가 내게 덤비려 드는군. 멍청한 짐승 같으니라고 남자는 결이를 비웃었다. 그 개의 능력은 나만이 이해할 수 있지. 너희들은 그저 방해물일 뿐이다. 민주는 남자의 말에서 섬뜩한 기운을 느꼈다. 그가 결이의 능력을 알고 있는 듯했다. 당신은 결이에 대해 뭘 아는 겁니까? 흥나는 그 개의 능력을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이 숲의 신비로운 힘, 그리고 그 힘을 지닌 존재들, 모두 내 손에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그 힘으로 나는 모든 병을 고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남자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는 마치 미치광기처럼 중얼거렸다. 그는 단순히 이 숲의 비밀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이 신비로운 힘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이용하려는 악인이었다. 그때 결이가 민준과 소연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남자를 향해 더욱 격렬하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몸에서는 미약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듯했다. 남자는 결이의 빛에 놀란 듯 잠시 움찔했다. 건방진 개 같으니라고 내 계획을 방해할 셈이냐. 남자는 들고 있던 장치를 결이를 향해 겨눴다. 장치에서는 푸른 빛이 뿜어져 나왔다. 결이는 고통스러운 듯 신음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것은 마치 결이의 힘을 흡수하려는 듯한 장치였다. 결이 괜찮아. 서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결이를 불렀다. 그 장치는 결이의 힘을 빼앗고 있어 어서 저지해야 해. 민준은 남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러나 남자는 민준을 가볍게 제압했다. 그는 민준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너희는 감히 내 앞길을 막을 수 없어. 나는 곧 이 세상의 모든 비밀을 손에 넣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결이는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남자를 향해 돌진했다. 그는 남자의 팔을 물어뜯었고 남자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장치를 떨어뜨렸다. 결이는 장치를 부수려는 듯 발로 밟아버렸다. 그러자 장치에서 푸른 빛이 사라졌고 결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빛도 희미해졌다. 젠장 내 장치. 남자는 분노에 찬 얼굴로 결이를 노려보았다. 내 놈 때문에 내 계획이 틀어졌어. 죽여버리겠다. 그는 칼을 꺼내 들고 결이를 향해 달려들었다. 민주는 아픔을 참고 몸을 일으켰다. 결이 피해. 그러나 결이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남자를 향해 몸을 던졌고 남자는 결이의 공격에 휘청거렸다. 그 순간 민주는 남자의 등 뒤로 달려가 그를 밀쳐냈다. 남자는 균형을 잃고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크악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다. 민주는 결이에게 달려갔다. 결이는 상처투성이었다. 그의 몸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결이 괜찮아. 많이 다쳤어. 결이는 민준의 손을 핥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지쳐 있었지만 임무를 완수한 듯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희미하게 낑낑거리며 숲속 깊은 곳을 가리켰다. 어서 가자. 시간이 없어. 소연은 결이의 상처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여보, 결이가 너무 다쳤어. 이대로 갈 수 없어.
치료를 받아야 해. 시간이 없어. 여보, 혜은이가 기다리고 있어. 결이도 그걸 알고 있는 거야. 민주는 결이의 상처를 응급처치했다. 그의 심장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커져갔다. 그 남자는 분명 다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을 방해하려 할 것이다. 그들은 다시 지도를 들고 숲속 깊은 곳으로 향했다. 결이는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앞장섰다. 그의 발걸음은 느려졌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다. 그는 혜운을 살리겠다는 강렬한 의지 하나로 버티고 있었다. 숲은 더욱 깊어지고 어두워졌다. 그들의 앞날에는 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까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혜운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희망을 품고 미지의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숲은 더욱 깊어졌다. 낮인데도 햇빛 한 줄기 비치지 않는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습한 공기와 퀴퀴한 흙냄새가 진동했다. 민준과 소연은 결이의 뒤를 묵묵히 따랐다. 결이의 상처는 깊었지만 그는 아픔을 애써 참는 듯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힘찼고 꺾인 나뭇가지와 웅덩이를 피해 정확하게 길을 찾아 나섰다. 마치 이 숲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듯했다. 민주는 결이의 비범한 능력에 다시 한번 경외감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혜운을 향한 본능적인 사랑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행동 속에는 어떤 사명감과 함께 오랜 시간 억눌려 있던 힘이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강민주는 어릴 적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옛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의 어머니는 민속학에 관심이 많아 종종 신비로운 전설이나 설화에 대해 이야기해주곤 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숲의 수호자에 대한 이야기였다. 숲의 수호자는 숲의 정령과 교감하며 숲의 생명을 지키고 때로는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신비로운 존재라고 했다. 그 수호자는 보통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동물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그때는 그저 재미있는 옛 이야기로만 들었지만 지금 결이의 모습을 보니 그 이야기가 단순한 허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다. 결이가 바로 그 숲의 수호자의 후손이거나 혹은 그 자신이 수호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민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소연은 민준의 옆에서 불안한 시선을 던졌다. 그녀는 도시의 삶에 익숙한 평범한 사람이었다. 이런 깊은 숲속에서 정체 모를 남자에게 쫓기고 상처 입은 개에게 의지의 길을 나서는 이 모든 상황이 그녀에게는 꿈만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혜운을 살리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다. 딸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여보, 정말 우리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소연은 나지막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민준에게서 위로와 확신을 얻고 싶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해낼 수 있어. 여보, 혜운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 그리고 결이가 우리를 이끌어 줄 거야.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를 안심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그 자신도 불안감을 떨쳐내려는 듯한 강한 다짐이 담겨 있었다. 결이는 그들의 대화를 들었는지 잠시 멈춰서서 민준과 소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믿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했다. 그리고는 다시 앞장서서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다. 한참을 걸었을까. 숲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변하기 시작했다. 울창했던 나무들은 조금씩 희미해지고 멀리서 희미한 물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숲 곳곳에서 신비로운 빛을 발하는 이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끼들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고 그 빛은 어두운 숲을 신비롭게 밝혔다. 공기는 더욱 깨끗하고 상쾌해졌다. 여보, 저것 봐.
이끼들이 빛나고 있어. 소연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그녀의 얼굴에는 경외감과 함께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다. 민준도 이끼들의 아름다운 빛에 시선을 빼앗겼다. 그는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읽었던 영혼을 치유하는 숲에 대한 구절을 떠올렸다. 이 빛나는 이끼들이 바로 그 치유의 기운을 상징하는 것일까? 그의 심장은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다. 결이는 빛나는 이끼들을 지나 한층 더 깊은 곳으로 들어섰다. 물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이내 그들 앞에 거대한 폭포가 나타났다. 폭포수는 엄청난 기세로 쏟아져 내렸고 그 주변에는 맑고 푸른 물이 고여 있었다. 폭포 주변의 바위들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폭포수의 전기를 받아들인 듯 신비로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폭포 뒤편, 거대한 동굴 입구가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동굴 입구는 신비로운 빛을 발하는 이끼들로 뒤덮여 있었고 그 안에서는 맑은 물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곳이 바로 지도의 마지막 목적지, 영혼을 치유하는 나무가 있는 곳일 터였다. 결이는 동굴 입구 앞에서 멈춰 서서 민준과 소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도착했다고 말하는 듯했다. 민준과 소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희망의 문이 열린 것이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들어섰다. 동굴 안은 생각보다 넓었다. 폭포 소리가 동굴 전체에 울려 퍼졌고 동굴 벽면에는 빛나는 이끼들이 아름다운 무늬를 그리고 있었다. 동굴 깊숙한 곳으로 들어서자 맑은 물이 흐르는 작은 연못이 나타났다. 연못의 물은 너무나 맑아서 바닥이 훤히 보였다. 그리고 연못 한가운데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우뚝 솟아 있었다. 나무의 잎사귀는 에메랄드 빛을 띠고 있었고 나무 전체에서는 신비로운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보석 같았다. 민준의 어머니 일기장에 묘사되어 있던 영혼을 치유하는 나무가 바로 이것이었다. 민준과 소연은 경외감에 압도되었다. 그들은 나무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운 기운에 할 말을 잃었다. 결이는 나무를 향해 다가갔다. 그는 나무 주변을 맴돌며 낮게 낑낑거렸다. 그의 눈빛에는 경외심과 함께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반가움이 담겨 있었다. 그때 연못 뒤편의 어둠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민준과 소연은 긴장했다. 그들은 자신들 외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림자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쫓아왔던 그 남자였다. 얼굴에는 숲속에서 다친 상처가 선명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탐욕과 광기로 번뜩였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어리석은 인간들, 남자의 목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사악하게 빛났다. 저 나무의 힘은 내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할 것이다. 민준은 소연을 나무 뒤로 숨겼다. 당신은 누굽니까? 이 나무의 힘으로 뭘 하려는 거죠? 남자는 비웃듯이 말했다. 나는 박 교수다. 오랫동안 이 숲의 비밀을 연구해왔지. 그리고 마침내 이 나무를 발견했다. 이 나무는 모든 병을 고치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 힘을 이용해 세상을 지배하고 불멸의 존재가 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 듯했다. 박 교수는 다시 들고 있던 이상한 장치를 결이에게 겨눴다. 그것은 지난번보다 훨씬 크고 강력해 보였다. 장치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은 더욱 강렬했고 결이는 고통스러운 듯 신음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미약한 빛마저 사라지는 듯했다. 젠장 저 장치는 결이의 힘을 빼앗고 있어. 민준이 소리쳤다. 그는 박 교수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박 교수는 웃으며 손가락을 튕겼다. 그러자 동굴 입구에서 몇몇 남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박 교수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총을 겨눈 채 민준과 소연을 포위했다. 어리석은 것들, 감히 내 계획을 방해하려 들다니 이 계획에서 모든 힘을 빼앗고 저 나무의 정수를 취할 것이다. 박 교수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결이는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박 교수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결의로 타올랐다. 그는 박 교수를 향해 몸을 던졌고 박 교수는 결의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휘청거렸다. 그 순간 결의는 박 교수의 손에 들린 장치를 물어뜯었다. 장치는 스파크를 튀기며 부서졌다. 크왕 내 장치. 박 교수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결의를 발로 걷어찼다. 결의는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의 몸에서는 피가 솟구쳐 나왔다. 결의 안 돼. 서연은 절규하며 결의에게 달려갔다. 결의의 눈은 희미하게 감겨 있었다.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렸다. 박 교수는 분노에 찬 얼굴로 민준과 소연을 노려보았다. 감히 내 것을 빼앗으려 드느냐, 죽여버리겠다. 그는 부하들에게 총을 겨누라고 지시했다. 그 순간 결의가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은 희미하게 빛났다. 그는 민준과 소연, 그리고 나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나무를 향해 절박하게 낑낑거렸다. 마치 나무에게 무언가를 애원하는 듯 했다. 놀랍게도 나무의 잎사귀들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무 전체에서 더욱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빛은 동굴 안을 가득 채웠고 박 교수와 그의 부하들은 눈을 감고 뒤로 물러섰다. 빛은 따뜻하고 신비로웠다. 그것은 마치 생명의 기운을 담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나무의 줄기에서 작은 잎사귀 하나가 떨어져 나와 결의의 몸 위로 떨어졌다. 잎사귀는 에메랄드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결의는 그 잎사귀를 민준에게 밀어주었다. 혜은이를 살려.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그리고는 민준의 발치에 쓰러졌다. 그의 몸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결의 서연은 다시 한번 절규하며 결의를 품에 안았다.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희미한 숨결마저 사라지는 듯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에메랄드빛 잎사귀를 움켜쥐었다. 이것이 바로 혜운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결의가 목숨을 바쳐 지켜낸 희망.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픔을 참고 몸을 일으켰다. 이게 무슨... 박 교수는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나무와 결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젠장 그게의 힘이 아니었어. 저 나무가 본체였단 말인가. 그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다시 나무를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동굴 입구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그리고 곧이어 경찰 특수부대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선두에는 박 교수를 쫓아온 형사들과 함께 지난번 숲에서 민준을 제압했던 그 남자, 즉 숨겨진 조력자가 서 있었다. 그는 정체를 숨기고 박 교수의 뒤를 쫓았던 것이다. 박 교수 멈춰라. 당신은 불법 생체 실험과 환경 파괴 혐의로 체포한다. 형사가 소리쳤다. 박 교수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체념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광기 어린 눈빛은 이제 절망으로 물들었다. 그는 힘없이 체포당했다. 그의 부하들 또한 모두 구속되었다. 동굴 안은 순식간에 평화를 되찾았다. 민준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품에는 에메랄드빛 잎사귀가, 그리고 그의 발치에는 결의의 싸늘한 몸이 놓여 있었다. 그는 결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결의. 정말 고마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경찰 특수부대원들은 동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형사는 민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저는 김 형사입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박 교수는 오래전부터 이 숲의 비밀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는 생체 실험을 통해 영생을 얻으려 했고, 이 숲의 신비로운 힘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결의는 이 숲의 수호자였습니다. 민주는 놀란 눈으로 형사를 바라보았다. 수호자라니요? 네. 결의는 이 숲의 영혼과 연결된 존재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숲을 지키고 숲의 힘을 사용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도 그 시험을 통과했고 결의의 도움으로 병을 고칠 수 있었죠. 결의가 K9 부대에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박 교수의 음모를 알게 되었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일부러 부대에서 탈출한 것입니다. 그는 혜은이에게서 그 힘을 보았고 혜은이를 통해 박 교수의 음모를 저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민주는 형사의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결의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니. 그는 이 숲의 수호자이자 혜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영웅이었다. 그의 눈물은 다시 솟구쳤다. 아레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는 혜은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자신의 목숨을 바쳐 민준에게 전해준 것이었다. 동굴안은 경찰 특수부대원들의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박 교수의 불법 생체, 실험 장비와 연구 자료들을 압수하고 동굴 곳곳을 면밀히 조사했다. 민준과 소연은 결의의 싸늘한 몸 옆에 앉아 있었다. 소연은 결의의 털을 쓰다듬으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그의 몸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속에 흐르던 생명의 기운은 완전히 사라진 듯했다. 민주는 손에 쥔 에메랄드빛 잎사귀를 뚫어지라 응시했다. 결의가 목숨을 바쳐 자신에게 전해준 희망이었다. 김 형사가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박 교수의 악랄한 음모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결의가 살려낸 겁니다. 민주는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은 결의의 싸늘한 몸을 향했다. 결의는 이 숲의 수호자였군요. 김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실 저희는 박 교수를 오랫동안 추적해왔습니다. 그는 신비로운 에너지원을 이용해 불멸의 생명을 얻으려는 위험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에너지원이 바로 이 숲에 있는 영혼을 치유하는 나무와 결의 같은 숲의 수호자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결의는 박 교수의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 K9 부대에서 탈출했고 당신의 딸 혜은이에게서 그 힘의 기운을 감지했던 겁니다. 소연은 놀란 얼굴로 김 형사를 바라보았다. 그럼 혜은이의 병은 결의의 힘과 관련이 있었던 건가요? 정확히는 반대입니다. 김 형사가 설명했다. 혜은이는 선천적으로 숲의 기운에 매우 민감한 체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박 교수의 레이더에 포착되었던 겁니다. 박 교수는 혜은이의 생체 에너지를 이용해 자신의 연구를 완성하려 했습니다. 결의는 혜은이를 보호하고 박 교수의 음모를 막기 위해 스스로 혜은이의 수호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혜은이에게 자신의 생명력을 나누어 주어 버티게 했고 결국 이 나무의 힘을 얻게 한 것입니다. 민주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딸이 박 교수의 탐욕에 희생양이 될 뻔했다니. 그리고 결의가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혜은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는 사실에 민준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다. 결의는 단순히 혜은을 사랑하는 개가 아니었다. 그는 위대한 영혼이자 혜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진정한 수호자였다. 김 형사는 민준의 손에 들린 에메랄드빛 잎사귀를 보며 말했다.
그 잎사귀는 영혼을 치유하는 나무의 정수입니다. 결이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전해준 희망이죠. 이 잎사귀라면 혜운이를 살릴 수 있을 겁니다. 어서 병원으로 돌아가십시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결이의 몸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결이와 함께 가고 싶습니다. 김 형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결이는 영웅입니다. 그의 희생을 기려야 합니다. 민준과 소연은 결이의 싸늘한 몸을 안고 동굴을 나섰다. 동굴 밖에는 이미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의료진은 혜운의 상태를 확인하고 즉시 병원으로 향했다. 민주는 결이의 몸을 품에 안은 채 구급차 뒷좌석에 앉았다. 소연은 혜운의 손을 잡고 그녀의 작은 몸을 쓰다듬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희망과 함께 다시금 눈물이 흘러내렸다. 병원은 비상 상태였다. 혜운의 위독한 상태는 이미 병원 전체에 알려져 있었다. 민준과 소연이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은 혜운을 응급실로 옮겼다. 민준은 에메랄드빛 잎사귀를 담당 의사에게 건넸다. 이걸 혜운이에게 써주세요. 결이가 혜운이를 살릴 수 있다고 했어요. 의사는 미심쩍은 눈빛으로 잎사귀를 바라보았다. 그는 의학적인 지식으로는 이 비과학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간절함과 희망을 잃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의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진은 혜운에게 잎사귀를 사용했다. 민준과 소연은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들의 옆에는 김 형사와 그의 팀원들이 함께 있었다. 그들도 혜운의 상태를 걱정하는 듯했다. 결이의 싸늘한 몸은 병원 한편에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다. 몇 시간이 흐르고 수술실 문이 열렸다. 담당 의사가 지친 얼굴로 나왔다. 그의 표정은 경외감과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민준과 소연은 의사의 말에 숨을 멈췄다. 혜운이는 괜찮은가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혜운이의 생체 신호가 놀랍도록 안정되고 있습니다. 병의 진행이 멈췄고 몸의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어요. 지금은 깊은 잠에 빠져 있지만 곧 깨어날 겁니다. 이렇게 빠른 회복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준 것 같습니다. 의사는 민준의 손에 들려있던 잎사귀를 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경외심이 가득했다. 민준과 소연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혜운이가 살아났다. 결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 그들은 혜운의 병실로 들어섰다. 혜운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다. 창백했던 피부는 붉은 빛을 띠었고 희미했던 호흡은 안정적으로 바뀌었다. 민주는 혜운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때 결이의 몸이 놓여있는 곳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민준과 소연은 놀란 눈으로 그곳을 바라보았다. 결이의 몸은 여전히 싸늘했지만 그의 몸에서 발산되는 빛은 점점 더 강렬해졌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놀랍게도 작은 새싹 하나가 돋아나고 있었다. 결이의 몸이 놓여있던 바닥에서 피어난 새싹이었다. 새싹은 에메랄드빛 잎사귀를 가졌다. 마치 영혼을 치유하는 나무의 잎사귀처럼 김 형사가 다가와 말했다. 결이는 이 숲의 수호자입니다. 그의 영혼은 이 숲과 함께합니다. 그의 희생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민준과 소연은 새싹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그것은 결의의 희생과 혜운의 생명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결의는 죽었지만 그의 영혼은 영원히 혜운의 곁에, 그리고 이 숲과 함께할 것이었다. 그의 희생은 단순히 혜운을 살려낸 것 이상이었다. 그것은 사랑과 용기, 그리고 희망의 씨앗을 세상에 뿌린 것이었다. 며칠 후 혜운은 기적적으로 깨어났다. 그녀는 민준과 소연을 보고 환하게 미소 지었다. 아빠, 엄마, 그리고 결이, 혜운은 결이를 찾았다. 민준은 혜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결이는 혜운이를 지켜주고 하늘로 올라갔어. 하지만 결이는 항상 혜운이 옆에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작은 새싹이 결이가 혜운이에게 남긴 선물이야. 민준은 새싹을 혜운이에게 보여주었다. 혜운은 새싹을 보고 미소 지었다. 결이, 고마워. 그녀는 새싹에 입을 맞췄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었다. 박 교수의 악랄한 음모는 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다. 그는 불법 생체 실험과 환경 파괴,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의 죄는 명백했고 그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김 형사와 그의 팀원들은 이 사건을 해결한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그리고 언론은 K 나눈 경찰견, 기적을 만들다라는 제목으로 결의의 희생과 혜운의 기적적인 회복을 대서특필했다. 결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으로 기억될 것이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 민준과 소연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생명의 소중함과 사랑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혜운은 건강을 되찾았고 과거보다 더욱 밝고 활기찬 아이가 되었다. 그녀는 결의의 희생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결의의 새싹에 물을 주었고 그의 이름을 불렀다. 민주는 결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세상에 그의 이야기를 알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결의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고 유기견을 구조하며 사람과 동물의 유대감을 연구하는 데 힘쓸 것이었다. 김 형사도 이 재단의 설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결의의 새싹은 민준의 집 마당에 심어졌다. 새싹은 무럭무럭 자라났고 그 주변에는 작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났다. 그것은 마치 결의가 그들에게 전해준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처럼 보였다. 민준과 소연, 그리고 혜운은 매일 아침 새싹에 물을 주며 결의를 기억했다. 그들은 결의가 남긴 사랑과 용기의 유산을 영원히 간직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믿었다. 결의의 영혼은 영원히 그들 곁에,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생명의 곁에 머물 것이라고. 새벽에 동이 트는 시간, 병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혜운의 얼굴은 이제 더 이상 창백하지 않았다. 발그레한 뺨에는 생기가 돌았고 작은 입술은 미소 짓는 듯 살짝 벌어져 있었다. 민준과 소연은 혜운의 침대 곁에 나란히 앉아 잠든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손에는 여전히 결의가 남긴 에메랄드빛 새싹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었다. 결의의 희생과 혜운의 기적적인 회복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며칠 전에 격렬했던 순간들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숲속에서의 사투, 박 교수의 광기 어린 탐욕, 그리고 결의의 숭고한 희생, 모든 것이 혜운을 살리기 위한 드라마틱한 여정이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그들은 기적을 만났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오직 사랑과 희생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이었다. 여보, 정말 결의가 혜운이를 살려낸 거야. 소연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젖어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다시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함과 미안함, 그리고 결의를 향한 무한한 사랑의 눈물이었다. 민주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응, 여보, 결의가 우리 혜은이를 지켜줬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의 목소리도 떨렸다. 그는 결의의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었다. 결의는 그들의 가족이었고 이제는 그들의 영원한 수호자가 되었다. 혜은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녀의 눈동자는 맑고 투명했다. 민준과 소연의 얼굴을 보자마자 혜은은 환하게 미소 지었다. 아빠,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민준과 소연은 감격에 겨워 혜은을 품에 안았다. 혜은아, 우리 딸 괜찮니? 아픈 데는 없어. 소연은 혜은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흐느꼈다. 혜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도 안 아파. 잠을 많이 잔 것 같아.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결의를 찾았다. 근데 결의는 어디 있어? 결의 보고 싶어. 민주는 혜은의 손에 들린 새싹을 보여주었다. 결의는 혜은이를 지켜주고 하늘로 올라갔어. 하지만 결의는 이 새싹으로 다시 태어났어. 혜은이 옆에 항상 있을 거야. 혜은은 새싹을 보고 눈을 빛냈다. 결의, 예쁘다. 그녀는 작은 손으로 새싹의 잎사귀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마치 결의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혜은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결의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그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눈물이었다. 며칠 후 혜은은 퇴원했다. 병원 의료진들은 혜은의 기적적인 회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혜은의 병이 완치되었다고 선언했다. 이 모든 것은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마치 신비로운 힘이 작용한 결과였다. 민준과 소연은 혜은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 마당 한편에는 민준이 정성껏 돌보고 있는 결의의 새싹이 심어져 있었다. 새싹은 무럭무럭 자라나 작지만 튼튼한 줄기를 뻗고 있었다. 혜은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새싹에게 달려갔다. 결이 나왔어. 그녀는 새싹을 품에 안고 속삭였다. 마치 결의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김 형사와 그의 팀원들은 박 교수의 범죄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박 교수는 불법 생체 실험, 사기, 살인 미수, 그리고 숲의 생태계 파괴 등 수많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의 연구 자료들은 모두 압수되었고 그의 추악한 비밀들은 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다. 박 교수는 법의 심판을 받고 차가운 감옥에 갇혔다. 그의 광기 어린 욕망은 결국 파멸로 끝났다. 언론은 결의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다. K9 경찰견, 목숨 바쳐 소녀를 구하다. 의학이 포기한 생명, 개의 희생으로 되살아나다. 와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신문 한 면을 장식했고 TV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루었다. 결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동물의 위대한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민주는 결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의 정신을 기리고자 결의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고 유기견을 구조하여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는 일, 그리고 사람과 동물의 유대감을 연구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 형사도 재단의 설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민준을 도왔다. 많은 사람들이 결의의 이야기에 감동하여 재단에 기부금을 보내왔고 자원봉사를 자처하는 이들도 많았다. 혜은은 건강을 되찾고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과거보다 훨씬 밝고 활기찬 아이가 되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온 후에도
결의의 새싹에게 물을 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결의가 항상 자신과 함께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결의의 희생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사랑의 위대함을 배웠다. 어느 날 민주는 혜운과 함께 결의의 새싹이 심어진 마당에 앉아 있었다. 새싹은 이제 작은 나무로 자라나 있었다. 그 주변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고 나비들이 날아다녔다. 따뜻한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비췄다. 혜운은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그녀의 노래는 결의를 향한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혜운을 바라보았다. 그의 딸은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다. 이 모든 것이 결의의 희생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민주는 결의가 남긴 사랑의 유산을 영원히 간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결의의 정신이 결의 재단을 통해 이 세상에 퍼져나가 더 많은 생명에게 희망을 전달하기를 바랐다. 그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은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다. 어딘가에서 결의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들었다. 결의의 눈물은 이제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과 희망의 씨앗이 되어 세상에 새로운 빛을 선물한 것이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었다. 혜운은 완벽하게 건강을 되찾았고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던 절망의 그림자는 희망과 웃음소리로 대체되었다. 민준과 소연의 삶은 결의의 희생과 혜운의 기적적인 회복으로 인해 완전히 변화했다. 그들은 생명의 소중함과 사랑의 위대함을 매 순간 깨달으며 살았다. 결의재단은 민준의 헌신적인 노력과 많은 이들의 자발적인 참여 덕분에 빠르게 성장했다. 재단은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한 의료 지원, 유기견 구조 및 입양 캠페인,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유대감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재단의 이름 아래 수많은 생명들이 새로운 희망을 얻었다. 결의의 이야기는 재단의 상징이 되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했다. 재단의 로고에는 결의의 옆모습이 새겨져 있었고 그 옆에는 눈물은 희망의 씨앗이 되어 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김 형사는 결의 재단의 명예이사로 활동하며 재단의 성장을 도왔다. 그는 박 교수의 사건을 통해 경찰 내부의 부패를 척결하는 데 큰 기여를 했고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후배 경찰관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김 형사는 민준과 소연에게 든든한 조력자이자 결의의 희생을 함께 기억하는 소중한 친구가 되었다. 혜운은 이제 초등학교 9학년이 되었다. 그녀는 밝고 명랑하며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따뜻한 아이로 성장했다. 그녀는 학교에서도 결의 언니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친구들에게 동물 사랑의 중요성을 전파했다. 혜은의 방 한편에는 결의의 새싹이 심어진 화분이 놓여 있었다. 새싹은 이제 허리 높이까지 자란 작은 나무가 되어 있었다. 혜은은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온 후에도 잊지 않고 나무에 물을 주고 결의에게 속삭이듯 이야기를 건넸다. 결의, 오늘도 잘 다녀왔어. 오늘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어. 너도 하늘에서 잘 지내고 있지? 그녀는 결의가 항상 자신의 곁에, 그리고 나무를 통해 살아 숨쉬고 있다고 믿었다.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다 지칠 때면 혜우는 결의 나무 옆에 앉아 책을 읽었다. 나무에서 풍겨오는 은은한 풀내음은 그녀에게 평온함을 주었고 마치 결의가 자신을 토닥여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결의의 희생을 통해 얻은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았다. 민준과 소연은 결의 재단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만났다. 그들은 재단에서 보호하고 있던 어린 유기견 2마리를 입양했다.
한 마리는 결이와 똑같은 검은색 shepherd였고 다른 한 마리는 작은 갈색 푸들이었다. 민주는 검은색 shepherd에게 용감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푸들에게는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용감은 어미인 결이의 용맹함과 충성심을 그대로 물려받은 듯했으며 사랑은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다가가는 밝은 성격이었다.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하는 삶은 행복으로 가득했다. 용감과 사랑은 혜운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 집안은 다시 활기찬 강아지들의 발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민준과 소연은 용감과 사랑을 돌보며 결이의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었다. 그들은 용감과 사랑에게 결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에게도 결이의 정신을 가르쳤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민준과 소연, 혜운, 그리고 용감과 사랑은 결이가 잠든 숲속의 폭포를 찾아갔다. 폭포 소리는 여전히 웅장하게 울려 퍼졌고 주변의 나무들은 푸른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다. 결이의 작은 무덤 위에는 이끼들이 푸르게 덮여 있었고 그 위에 놓인 낡은 목걸이는 여전히 반짝였다. 혜운은 결이의 무덤계에 앉아 작은 손으로 이끼를 쓰다듬었다. 결이 보고 싶어 그녀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무한한 감사함이 담긴 눈물이었다. 용감과 사랑은 혜운의 곁에 웅크려 앉아 그녀의 얼굴을 핥았다. 마치 결이의 영혼이 그들을 통해 혜운을 위로하는 듯했다. 민주는 아내와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결이의 희생으로 얻은 삶은 그들에게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결이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결이, 너는 우리의 영원한 영웅이야. 너의 희생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었어. 이제 우리는 너의 뜻을 이어받아 더 많은 생명들을 지키고 사랑하며 살아갈 거야. 소연은 민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결이. 정말 고마워. 그녀의 눈은 평화로움으로 빛나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그들의 어깨를 감쌌다. 바람은 나무십 사이를 스치며 속삭였고 폭포 소리는 장엄한 음악처럼 들렸다. 그들은 결이가 남긴 희망의 씨앗이 자라나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있음을 느꼈다. 결이의 눈물은 이제 슬픔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며 희망과 용기를 전해줄 것이었다. 그들의 삶은 결코 완벽하지 않았지만 결이의 사랑으로 인해 그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고 가장 값진 교훈을 배웠다. 영원히